자, 다음 질문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두 생산국인지 로스팅국인지에 관한 겁니다. 자메이카산, 콜롬비아산, 브라질산 커피 원두를 영국으로 수입해서 로스팅은 볶는다는 뜻이죠. 하고 동로스팅 커피를 영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경우 원산지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요. 현행 대무역법상 로스팅 커피 원산지 국가는 모두 원두 생산국이 아닌 원두를 로스팅한 국가입니다. 그죠? 로스팅 원두하고 원두를 로스팅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메이카산, 콜롬비아산, 브라질산 커피 원두를 영국으로 수입해서 동원두를 브랜딩하고 로스팅하여 HS 코드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죠? 커피 원산지는 기존에는 로스팅 수행국가의 커피 볶음 공정은 대무역상 단순 가공으로 봐서요. 커피 원두 생산국인 자메이카, 콜롬비아, 브라질을 로스팅 커피 원산지로 인정했으나 현재 로스팅 공정 수행을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커피 볶음 공정 수행국이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어 영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자, 커피는 이전에는 그냥 그거 로스팅 하는 것 자체를 단순 가공으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 원두 생산국인 뭐 자메이카, 콜롬비아, 브라질을 로스팅 커피 원산지로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현재 로스팅 공정 수행이 거기에 이제 커피의 그러니까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지금은 볶음 공정, 즉 로스팅 수행국의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해외 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가공해요. 동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동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하는지 혹은 수입 당시의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품을 국내 가공 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이런 것이 되겠죠.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명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명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죠. 베트남에서 작업용 장갑 수입했다.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종 생산 코팅 장갑 해외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판명과 관련해서는 앞전에 살펴봤죠. 그죠? 원산지 판정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그죠? 수출 물품의 원산지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하여 준용한다. 따른다 이거죠.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그 물품의 수입국 평가 기준과 다른,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정하는 원산지 기준이 이 물품을 수입할, 우리가 다 수출할 나라죠. 수입할 국의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팅 장갑을 수출하는 해당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팅 장갑을 우리는 수출하는 게 되고 상대는 수입하는 거죠. 그 해당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제 원산지 판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출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입품과 같은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담요 원단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 봉제해서 이것을 국외로 수출할 경우에 그죠?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이죠. 지금 이제 현행 대외무역법상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담요 원단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봉제한 완제품, 이제 완제품의 담요를 만들었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그래서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건지 표시 안 할 건지는 임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할 나라, 그러니까 수입할 나라, 수입할 나라, 그래서 수입할 나라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56조 제5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명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명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합니다. 자, 그 물품에는 수출품을 이야기하죠.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그 물품 수입국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수입국에서 존중해줘야죠.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수입국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담요를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 그죠? 원산지 규정을 먼저 담요를 이제 수입하는 그죠? 나라의 원산지 그 나라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면 적절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3국에서 의획한 대개를 잡았다 이거죠. 중국에서 가공할 경우 대개의 원산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죠? 실질적 변형 가해서 그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해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3국에서 의획한 대개를 중국에서 가공할 경우에 적정 원산지 판정이 어떻게 되며, 그죠? 중국 국적 어선이 공해상에서 의획한 대개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자, 3국에서 잡은 대개를 중국에서 가공한 경우 원산지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며, 중국 국적 어선이 공해상에서 의획한 대개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현행 대외무역법상에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 실질적 변형을 가해서 그 물건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실질적 변형을 가해서 그 물건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HS 단위의 6단위 변경, 그죠? 단순한 가공 행위를 하는 국가는 제외하고, 이러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건 대무역법 시행령, 그죠? 대무역법 시행령 61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북한 또는 러시아산 대게를 중국에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 다리 부분, 자숙, 냉동 등 공정을 거쳐 최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과정은 단순 절단, 단순 가공, 냉동 등의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며 물품의 원산지는 대개를 의획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최종 물품이 돼서 그죠? HS 코드가 바뀌었더라도 그죠? 요거는 단순 절단, 단순 가열, 냉동 그죠? 등의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그죠? 물품의 원산지를 대개를 의획한 국가가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쵸? 그렇게 이제 원칙이 된다. 자, 또한,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체포한 물품, 그러니까 이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은 그죠? 해당국의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익이 아닌 곳에 체포한 의약물, 그 밖의 이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국이 됨이 해당국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국에서 잡거나 의로로 채집한 물품이라든지 해당국 선박에 의해서 해당국 이외의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익이 아닌 곳에서 해당국 이외의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익이 아닌 곳에서 체포한 의약물, 그 밖의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국이 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당국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영역에서 수렵, 의로로 체포한, 채집하고 포획한 물품 또는 그 나라의 선박에 의해서 그 나라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익이 아닌 곳에서 또 채집하고 포획한 의약물, 그 밖의 물품의 원산지는 뭡니까? 해당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라에서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획한 조기의 원산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획한 조기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대무역법상 원산지 결정은 조업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죠. 대무역장 원산지 판정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체포한, 채집하고 포획한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에 의해서 해당국의 영업 허가권을 득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대무역법상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국 영역에서 의로로 체포한 물품, 해당국 선박에 의해서 해당국 이외의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 곳에서 체포한 의약물. 자,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해당국의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중국
것은이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역한 조기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골뱅이의 가공 공정은 대무역관리법에서 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지. 자, 냉동 골뱅이 있죠. 해동, 이거는 이제 껍질 제거, 가열 등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무역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겠는가? 그죠? 단순한 가공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 그죠? 대무역관리무역법상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품의 가공 공정에 대무역관리법 85조 8항에 제기된 단순한 가공 노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골뱅이의 제조 공정은 해동, 가열, 껍질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된 공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공정은 별도의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대무역 관리 규정 85조 제5항의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이거는 단순하다. 단순한 가공 활동이다. 골뱅이의 어떤 제조 공정은 해동, 가열, 껍질 제거 등을 주된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대무역법 시행령 61조 1항 3조에 의거하여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가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대무역법 시행령 61조에 의거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공을 수용한 국가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대무역법 관리법 즉 85조에 규정된 직영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가?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가목에서 파목까지 공정 외에도 구체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요. 하목을 두어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아래에, 그죠? 하위의 어떤 그런 목록을 두어서, 그죠?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과목에서 파목까지의 공정 외에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목을 두어서 아래 하목을 두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하목은 그죠?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을 별도로 하여 미리 정하여 둔 것은 아니고요. 물품별 구체적인 가공 공정 과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죠?
알겠죠? 공정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은 아니고요. 물품별로 구체적인 가공 공정 과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단순한 가공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제 기준을 물어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단순한 가공 활동이라는 것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다. 예를 들어 고시되어 있느냐 이거죠.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가목에서 파목까지 공정 외에도 구체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목을 두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죠?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가목에서 파업까지 공정 외에도 구체적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목을 두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목은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을 별도로 미리 정하여 둔 것은 아닙니다. 자, 품목별 구체적인 가공 공정 과정을 판단하여서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품목별로 가공 공정 과정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지. 뭐 미리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용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 35조 보면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물품이라 하죠. 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 생산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물품 등의 원산지 판명,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매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그죠? 수입 원료를 제 35조입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국내 생산 물품이라 하죠. 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 생산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건 결국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앙행정 기관의 어떤 장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금 전 1항이죠. 국내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해야 된다. 그죠?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규정은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대무역법 시행령 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제 대무역법 시행령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적용되고 만약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죠. 그죠? 수출 물품은 대무역법 시행령 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은 대무역 관리 규정, 그죠? 86조에 대무역 관리 규정 8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자, 어떤 거냐? 한국산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어떻게 다음의 경우는 한국산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입돼서 수입 원료 썼다 하면 다음 건 안 됩니다.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료 및 화장품, 자, 그 다음에 종이 하고 판지, 서적, 신문, 인쇄물, 그죠? 섬유, 유리, 철강도 안 됩니다. 섬유, 유리, 철강. 그 다음에 일반 차량, 선박, 이런 안 됩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입 원료를 조금이라도 썼다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산으로 판명하지 않습니다. 선박, 그죠? 일반 차량,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유리, 그죠? 섬유, 인쇄물, 신문, 서적, 판지, 그죠? 판지가 뭐 일단 종입니다. 화장품, 향로, 의약용품, 그죠? 식품,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것들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면 한국산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산 판정 요건은 봅시다. 어떤 경우에 국내산으로 판정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가공활동이 대무역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본질을 형성하는 그러한 가공활동이어야 되겠죠. 자, 판정 대상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판정 제외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판정 대상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 외국 대무역 관리 규정 8에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정 제외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HH 6단위 기준이죠. 기준에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죠? 의 물품을 생산하고, 그다음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입 가격은 CIF 기준이죠.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수입 가격이 15% 이하인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죠? 15% 이하인 경우, 그죠? 그러면 CIF는 뭐냐? Cost Insurance Freight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운임 가격, 즉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이제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자, 즉 AGS 세 번이 변했을 때는 수익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하일 때, 그죠? 51% 이하일 때, 그러니까 뭐 51% 이하일 때, 그죠? 어떻게?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고, 그럼 수입 가격을 51부터 이상일 경우에는 요거는 국내로 본다. 그죠? 국내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분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85%, 그 급격 15% 이하일 때, 그죠? 그거를 이제 국내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CIF라는 것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라 했죠. 그죠?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 포함한 인도 조건이다. 그래서 제조원가는 한국 회계기준원의 원가 계산에 준칙합니다. 한국 회계기준원의 원가 계산, 그죠? 원가 계산에 준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입산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해서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입원료를 가공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은 국내에 판매하는 물품에만 적용되죠. 그죠? 그것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의 물품의 원산지는 임의입니다. 그죠? 임의 규정이다. 자, 결국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은 국내에 판매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죠? 수출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 대무역관리규정 8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중 1에서 24류, 그래서 1에서 24는 농수산 식품류입니다. 36 의료용품, 그 다음에 33류 향료 화장품, 48류 지와 판지, 그 다음에 49류 선적신문 인쇄물, 그 다음에 50에서 58류 섬유, 그 다음에 70류 유리, 그 다음에 72류 철강, 87류 일반 차량, 그 다음에 89류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그죠? 자, 그죠? 요런 것들은 수입 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판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수입용품 원산지 표시 대상물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 품목은 수입되었다면 무조건 원산지 판명을 한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그죠?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인가? 자, 그거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HS 6단위 기준
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 원가 중 그다음에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0% 이상인 경우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조비 빼고, 원료비 빼고, 수입 원료비 빼고, 나머지가 51% 어디서 제조 원가에서 51% 돼야지, 이상 돼야지 그것을 어떻다? 그것을 우리가 수입 농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그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서 수입 통해 물품으로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원가 중 수입 원료, 수입 가격, CIF 기준이죠. 를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 HS 세번 변경 없이, 그죠? 세번 변경 없을 때는, 제조 원가 빼고, 제조 원가에서 수입 재료의 원가를 빼고 나머지가 8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제조 원가에서 그렇다 이거죠.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원료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 공정이 단순한 가공 활동이 아니라면, 그죠? 대무역 관리 규정 86조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 공정이 단순한 가공 활동이 아니라면, 그죠? 한국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대무역 관리 규정 86조에 의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그죠?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무역 관리 규정 86조는 대무역법 35조에 근거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에 따라, 그죠?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대무역 관리 규정 86조는 대무역법 35조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죠.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했어요. 국내에서 혼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무역 관리 규정상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판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 두 개의 국가에서 제품, 즉 원료를 수입한 후 이 원료를 혼합해서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여 두 제품 원료를 생산하여 결국은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자, 두 개의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원료, 수입 제품을 혼합해서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서 그래서 이 완제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 그죠?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현행 대무역법상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행하는 가공, 그죠? 이 단순한 가공 활동일 경우에는 당초의 수입 물가 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공이라는 것은 두 제품을 혼합하는 과정인데요. 두 제품을 혼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활동일 경우에는 당초
수입 물품 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알겠죠? 자, 국내 가공이 단순한 가공 활동을 초래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가공 활동 초과해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 물품의 지위가 없어지고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이 경우 동물품의 한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 즉 HS 6단위가 변경될 경우 총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정 CIF 가격입니다. 가격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상, HS 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85% 이상을 구비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농산물, 아까 얘기했죠.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산 판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 판정에서는 한국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산으로 하기가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